82회는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 같았습니다. 악인들의 마지막 발악이 모두의 관계를 뒤흔들고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이번 회차의 마지막 장면, 도윤과 오성이 나라의 고백을 통해 숙제의 추악한 과거를 깨닫는 순간, 저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올감했던 비극의 시작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숙자의 탐욕으로 인한 방화였다는 사실은 그녀 역시 황기찬과 세리 못지않은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줬죠. 그 모든 악행의 뿌리가 결국 한 통속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섬뜩한 순장이었어요. 이번 회차의 시작은 모두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인 회의장이었습니다. 제인의 폭로 영상으로 궁지에 몰린 황기찬은 제인과 미란의 협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미란은 당신 같은 사람이 회장 자리에 앉을 자격은 없다며 황기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건의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황기찬에게 버려졌던 자신과 아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글거리고 있었죠. 미란의 이 같은 결단에 이사진들 모두 미란의 뜻에 따랐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던 제인은 황기찬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참 바보 같네요. 이혼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죽게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회장 자리에 앉게 되었을 텐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굴러들어온 복을 항상 차버렸으니 말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택한 게 더욱 강세리 같은 겁니까? 이 장면은 제인의 복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닌 황기찬의 인생 전체를 향한 치밀한 분석이자 조롱이었음을 보여주는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제인의 복수극은 승호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황기찬은 자신의 뺑소니 범죄를 숨기기 위해 승우를 희생양으로 삼았죠. 경찰이 추가 증거를 발견했다며 승우를 체포해가자 오성은 이성을 잃고 우리 승우는 아니에요. 왜 내 아들을 잡는 겁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오성의 숨겨진 부성애를 폭발시키는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오성의 절교에 충격을 받았고 그제야 오성과 승우가 부자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오성이 제인의 복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황기찬의 편에 서서 일했던 모든 행적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부성애였다는 사연이 밝혀지자 모두가 안타까워했죠. 오성은 미란에게 황기찬 같은 놈에게는 상대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그의 용기 덕분에 승우는 풀려났고 오성은 아버지로서 승우를 지켜냈습니다. 한편 제인의 어머니 자영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닥쳤습니다. 민주는 집에 없는 자영을 보고 놀라 유경에게 알렸고 제인은 자영이 세리에게 납치된 것을 직감했죠. 세리는 황기찬과 숙자에게 버림받자 강규철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을 노리고 자영을 납치하는 최후의 발악을 감행했습니다. 세리는 자영의 치매를 이용해 비자금의 비밀을 캐내려 했지만 제인은 기찬의 집을 찾아가 세리의 추악한 행각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기찬은 세리를 의심하며 사람을 풀어 그녀의 뒤를 쫓으라고 지시했죠. 기찬과 세리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신으로 가득 찬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82회에서 가장 중요한 킬링 포인트이자 다음 회차의 거대한 떡밥은 숙자의 악행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영을 찾으러 나가려다 나라에게 붙잡혔는데 나라는 과거 도윤의 집에 불이 났던 것이 자신이 난로를 엎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죠. 나라의 말을 들은 도윤과 오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증언을 통해 숙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숙자의 이 같은 악행은 단순히 제인의 복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도윤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또 다른 악마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어머니의 죽음이 사과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죽음 뒤에 숙자의 탐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진실은 도윤과 오성에게 숙자를 향한 새로운 복수심을 불태우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제인은 기찬과 세리뿐만 아니라 숙자라는 거대한 악의 축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83회는 숨막히는 복수극의 서막이었죠.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모든 인물들의 감정선이 격하게 요동쳤습니다. 이번 회차의 가장 큰 킬링 포인트는 바로 도윤이 윤희에게 전한 충격적인 진실이었는데요. 그 진실은 바로 숙자가 도윤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과거 자신의 집에 불이 났던 것이 숙자의 탐욕으로 인한 방화였다는 사실을 윤희에게 고백했고, 윤희는 분노에 몸을 떨었죠. 자신의 딸의 원수이기도 한 숙자가 도윤의 가족까지 파멸시켰다는 사실에 윤희는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윤희의 복수심은 황기찬뿐만 아니라 숙자에게로 향했고, 제인의 복수극에 도윤과 윤희라는 강력한 조력자가 생겼음을 예고하는 중요한 떡밥이었습니다. 한편 오성은 숙자를 향한 복수를 위해 미남계를 쓰기로 결심했죠. 숙자는 꿈에 그리던 오성이 자신에게 구애를 하자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오성은 숙자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그녀의 허영심을 자극했고, 숙자는 오성의 거짓된 사랑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숙자의 가장 큰 약점인 허영심이 그녀의 파멸을 불러올 복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성은 숙자의 허점을 파고들어 황기찬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려 할 것입니다. 이는 황기찬과 숙자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 것이며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갈등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자영은 세리에게 납치된 뒤 음식을 거부하며 세리에게 맞섰죠. 자영의 침묵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세리는 자영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애썼지만 자영은 묵묵히 저항했습니다. 세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자영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언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리의 이기심과 비열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세리는 자영을 이용해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을 찾으려 하지만 자영의 침묵으로 인해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오성은 숙자에게서 기찬의 어떤 비밀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세리는 자영의 침묵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될까요? 그리고 제인은 자영을 구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은 악인들의 마지막 발악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극의 끝이 어떻게 될지 다음 회차가 더욱 기대되네요. 그럼 이제부터 다음 회 뇌피셜 극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밤늦도록 제인과 도윤은 자영의 행방을 쫓고 있었죠. 제인은 초조한 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빠, 정말 우리 엄마 괜찮을까요? 제인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죠. 도윤은 그런 제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제인 씨. 제가 반드시 강세리 그 여자를 찾아내서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 그때 도윤에게 오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성은 자영을 찾기 위해 숙자에게 미남들을 쓰고 있다고 말해주었죠. 제인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성씨.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제인은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반드시 엄마를 찾아내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게요. 도윤은 제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제인씨. 우리 함께 이겨내요. 세리는 자영이 입을 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봐요, 밥 좀 드시라고요. 당신이 강 회장님의 비자금을 숨겨둔 곳을 말해주면 당신의 딸인 제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도 있다고요. 세리는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묵묵부답이었죠. 세리는 자영의 입에 억수로 숟가락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세리는 좌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 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요. 세리는 자영을 쏘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딸만 아니었으면 내가 황기찬 회장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자영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영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당신의 딸을 위해서라도. 세리의 목소리는 애초로웠지만 자영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성은 숙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숙자 씨, 나는 평생 당신을 기다려왔소. 당신의 그 아름다운 미소와 고결한 품격에 반해버렸소. 숙자는 오성의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말이시려, 오성 씨? 나는 황기찬 회장님처럼 잘생긴 낭자를 좋아하는데. 오성은 그런 숙자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황기찬 회장님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오. 황기찬 회장님은 당신에게서 단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당신을 이용하기만 했소. 나는 당신을 이용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오. 숙자는 오성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성 씨, 정말이세요? 오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소. 당신이 좋아하는 강규철 회장님의 비자금을 찾을 수 있는 단서 말이오. 숙자는 오성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성은 숙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오. 숙자는 오성의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오성이 황기찬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성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도윤은 윤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 불이 났던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숙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불을 냈어요. 그리고 그 불로 인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윤희는 도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숙자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윤희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도희의 죽음에 숙자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도윤의 가족에게까지 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몰랐다니! 윤희는 울분을 토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 씨, 나 숙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딸의 원수이자 도윤 씨의 어머니를 죽인 원수예요. 숙자를 반드시 벌해야 해요. 도윤은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네, 윤희 씨,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리고 숙자에게서 우리 가족의 복수를 하죠.